다음으로 2024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지원사업 소개를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님의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필주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ESG 인프라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필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게 제가 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닌데 혹시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부와 함께 지금 저희 지원하고 있는 ESG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가 앞에 인트로덕션 그리고 산업계 지원 사업 소개 맺은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서 관련 규제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두 번째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ESG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해서 작년 초에 저희가 ESG 인프라 지원단을 신설을 했고 그 기업들의 ESG 대응을 좀 체계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었고요. 저희 ESG 인프라 지원단이 크게 이제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그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이 부서에 연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SG 경영지원실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리고 환경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ESG 관련 컨설팅, 그리고 기업의 스코프 3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기업 차원에서 기업 레벨에서 지원하는 게 ESG 경영지원실 쪽에서 주요한 업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저희가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라고 하는데 분류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립,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전 산업계 확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녹색 채권과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 그 외에 이제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어떤 녹색 투자로의 확대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 성적 표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정가정 평가, 그리고 이제 관련한 DB, 그리고 이제 제품과 관련된 환경성 구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정가정 평가실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뒤쪽에 저희가 사업 설명하면서 관련 연락처들은 좀 포함을 시켰는데 혹시 기업 레벨이냐 제품 레벨이냐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그 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는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ESG에서 E가 중요하냐, S가 중요하냐, G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 S하고 G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든가 기존에 세팅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ESG 관련 규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아직 세팅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ESG 중에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ESG 관련 규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법률들이나 공시, 실사, 제품 관련 규제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003년도에 저희가 이제 ESG 그전에 하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만들었지만 이게 ESG 타임테이블을 보면 2022년,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제 2024년 올해는 그게 시행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새로 생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ESG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는 기업의 ESG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국내 규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4개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환경 규제 대응 역량, 그다음 ESG 전문 인력 양성, 녹색 투자 활성화, 이렇게 이제 크게 4개 파트의 9개의 과제로 구성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 기술원에서 환경부랑 같이 지원하고 있는 ESG의 모든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ESG 인프라 지원단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정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뭐 다른 ESG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뭐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ESG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정보공개제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한 법정제도로서 저희가 2009년부터 기업의 환경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2010년부터 정보를 제공해서 거의 14, 15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빨리 시작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그다음에 EU의 ESRS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시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이 국제 규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많은 부분들을 개편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이제 그 국제 기준에 맞게끔 저희 공시 항목들을 표준화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업이 뭐 2번 작업을 하지 않게끔 이제 이 환경정보공개제도에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국제 규제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법에 의한 의무제도인데 꼭 의무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대상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대외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정보 데이터다라고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의 신뢰성 제공 측면, 이 두 개 부분들의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정보 공개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항목 개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 기준의 조화를 좀 맞추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기후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은 자율인데 의무로 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 항목 추가한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 항목 좀 변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표자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환경정보 신뢰성 제고 부분들, 그러니까 ESG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환경정보공개제도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뭐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금융이라든가 뭐 관련해서 그 지속 뭐 회계 기준원 이런데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재부라든가 이런 유사 시스템과도 연계를 해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여기저기 똑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 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대상 기업의 협력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자발적으로 정보 입력하는 부분들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문의나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들은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참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환경 성적표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환경산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한 법정 임의 인증 제도고요. 2001년부터 지금 2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서 하는 환경성 표시 제도고요. 이게 요즘 저기 그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성적표지 제도 안에 이제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 제품 이렇게 두 개의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제품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성적표지로 이제 성적을 인증을 받고 탄소 배출량을 인증을 받은 후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배출량이 동종 제품 배출량보다 좀 낮았을 경우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이제 환경 성적 표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동종 제품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라고 해서 주는 이제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그 공공기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인센티브가 큰 제도고요. 그 외에 이제 환경 성적 표지를 받은 제품들 같은 경우도 녹색 건축 인증의 가점이라든가 그린카드와 연계해서 어떤 구매 시 그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 성적 같은 경우는 조달청 평가 시 이제 종합 낙찰제 평가 시 환경성 가치 평가할 때 탄소 배출량 정보로서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다양한 인증 혜택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지금 누적 제품 수가 7,0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인증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노하우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이제 해외 환경무역 장벽화 해소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도 활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저희 환경 성적 표지를 받았을 때 이 정보들이 해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로 조금 일부를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그 2차 전지 셀 제품 탄소 배출량을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저희 환경 성적 표지 인증서가 이제 정부에서 인증한 인증서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인증을 받아서 이제 인증서로 가름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청정구매법에서 이제 환경 성적 표지 성적서를 요구하는데 이때 이제 저희 환경 성적 표지 인증서는 이 성적 자체가 이제 성적서 인증서 제출로 가름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무역 장벽 그러니까 그 환경 성적 표지가 법정 제도이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도 뭐 일부 부분들은 모든 걸 다 인정될 수는 없지만 이제 활용되는 사례들이 일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MRA를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와 관련한 지원 부분들로서는 이제 기업들이 환경 성적 표지를 받기 위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과정 평가 수행하고 성적 표지 받는데 컨설팅을 일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한 이제 컨설팅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이런 컨설팅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중견기업 대상이긴 하지만 인증 수수료 부분들을 약 50% 정도 감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환경 성적 표지에 좀 쉽게 보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성적 표지 홈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사업들 그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업체 모집하는 부분들은 별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에 사업뿐만 아니라 뒤에 모든 사업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문의처가 있으니까 문의처에 사전에 조금 뭐 공고가 나면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저희가 그 부분들을 모아서 나중에 공고가 날 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정과정 평가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DB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성적 표지를 환경 성적 표지 제도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과정 평가라는 제품의 정과정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정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 물질들에 대한 LCI DB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과정 평가는 뭐 개념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정 과정에서의 뭐 투입물 배출물을 산정을 하고 그것들을 정량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뭐 정과정 목록 분석, 영향 평가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과정에서의 환경 오염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목록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정과정 평가고요. 좀 체계적인 툴이고 IS에서 표준화된 지도 거의 20년이 넘어가는 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정립된 지는 IS 표준화가 되고 사용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이게 요즘 그 탄소 규제하면서 이게 규제 LCA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요즘 조금 많이 이슈가 되는 그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업들이 정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그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원료 물질들, 부품들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사실은 뭐 한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DB를 조금씩 구축해 왔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2022년부터 예산을 조금 많이 지원을 해서 매년 150개씩 저희가 DB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1000여 개 DB 개발을 목표로 해서 꾸준히 매년 150개 이상씩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내용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LCIB DB 국제 플랫폼 글래드라고는 플랫폼에 등록을 해서 DB의 국제 통용성 확보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하고 그런 DB를 국제 플랫폼에 등록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2개 부분들을 진행했고 올해도 이제 앞에 뒤에 이제 교육 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정과정 평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정과정 평가 개론과 적용 방법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그 교육을 한 2일짜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을 처음 실시했는데 300명 이상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참석을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놀라면서도 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0개씩 LCI DB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DB를 구축하다 보면 국내 기업들한테 이제 DB를 조금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럼 우리는 뭘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뭘 뭐 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B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LCI 전문가들을 한 해 육성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DB 구축 과정에서의 뭐 많은 설명들 그다음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DB 구축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내 LCI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께서는 저희 쪽에 컨택을 해주시면 같이 DB를 구축해서 기업 DB도 구축하고 또 이제 그런 DB들을 좀 모아서 이제 국가 DB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가 이제 친환경 경영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ESG 부분들 중에서 이 중소기업 부분들이 이제 ESG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기존에는 오염물질 배출량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부 쪽 소관이다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량을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는 기존 사업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ESG 규제 대응 그다음에 뭐 제품 중심의 컨설팅으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을 보면 이제 여기 상생협력, 환경무역, 뭐 지속가능성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여기 ESG 경영체계 구축 가로 되어 있는 ESG 경영체제 구축 뭐 그다음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친환경 공정진단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기업들한테 다 줬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 기업들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도 뭘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컨설팅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 올해 조금 세분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상생협력 친환경 컨설팅이라고 좀 세분화를 시켜서 ESG 경영체제 구축이라든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친환경 공동 진단은 상생협력 컨설팅 형태로 해서 이제 이쪽에서 좀 진행하는 형태로 좀 파트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환경무역 장벽 대응 컨설팅 그래서 공시 대응이라든가 공무망 실사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이게 진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 환경무역 장벽 대응 컨설팅 쪽에서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기업 레벨보다는 이제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뭐 정과정 평가 통해서 CO2 배출량 산정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을 도출한다든가 이런 제품 베이스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 내지와 컨설팅 이렇게 조금 세분화를 시켜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파트별로 이제 아직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틀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관련한 업체들을 모집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연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는 한 200여 개 기업 정도를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업체들이 지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 지원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명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컨설팅에 따라서 평가 기준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공고문이 확정이 되고 그 공고문을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저희 녹색투자 플랫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역량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출발했던 부분들이 그 민과 간이 합동으로 해서 이게 수출 기업들은 도대체 ESG 규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민간활동 총괄 협의체, 민간활동 협의체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또 차별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쪽의 생각이 다르고 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러면은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협의체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별도로 이제 저희가 그 협의체를 진행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진짜 기업들이 원하는 ESG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냐라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요 논의 주제는 그렇게 이렇게 6개 부분들로 잡았는데 이제 현재까지는 ESG 공시나 공급망 실사, 그다음에 제품 탄소 규제,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작년에 좀 진행을 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될 것 같아서 순환 경제나 기술 개발 관련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요 성과로 보면은 제품 탄소 규제와 관련해서는 LCI-DB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체들이랑 같이 많이 모여서 고민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2차 전지 그 업종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스코프 3 산정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관련 협회 업체들과 같이 스코프 3 산정 가이드라인을 좀 도출을 했고 이제 그 부분들이 조만간 출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진짜 기업이 필요하는 부분들을 기업과 함께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의 출발선으로 저희가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먼저 연락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원하시는 업체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조금 확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계획할 때는 실무자 과정, 전문가 과정 5일짜리로 실습 위주로 하자. 그리고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짜내서 저희가 실무자 전문가 과정 100명 목표인데 저희가 3배까지 늘려서 300명을 교육을 일단은 했고요. 그도 5일 과정으로 해서 실습 위주의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많은 업체 신청자분들의 그 교육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깊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고위급 과정 이제 사실은 뭐 밑에서도 중요하지만 탑다운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위급 과정도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신 이슈에 대한 국제 워크숍 부분들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전문 인력 양성은 작년에 성과가 좀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나 범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요 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초 과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실무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 부분들도 요즘 그런 부분들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까지 포함을 시켜서 기초 과정을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실무자 과정은 기존의 과정에서 5일짜리 교육을 해서
ESG 정보 공시나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회당 인원이 좀 작은 이유는 저희가 강의식이 아니라 실제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 실습하는 부분들이 조금 한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좀 조정을 했는데 뭐 이건 뭐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종합실무자 과정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좀 이제 다양한 수요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고민한 게 이제 심화 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5일짜리 교육은 아니지만 맞춤형으로 전과정 평가, ESG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분류체계 이해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뭐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뭐 이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규제에 대해서 이 교육을 듣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양성 인력 그 실무자나 관리자들이 그 전문 지식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고위급까지나 뭐 워크숍들은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과정별로 서너 번씩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확정이 되면 매회 이제 수강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저기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계속 공지가 나갈 것 같고요. 이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리고 참여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ES존 세미나하면서 긴가민가라는 걸로 사실은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저기 업체분들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매주 세 번째 수요일 오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저만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뭐 직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저희가 매주 수요일 세 번째 주 수요일만 되면 오늘은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까 뭐 더 많이 올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주제까지도 이제 같이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의뿐만 아니라 뭐 어떤 주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시면 이게 틀이긴 하지만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주제라든가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을 조금 바꿔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이제 실제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기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녹색 투자 활성화 부분입니다. 네. 그 녹색 투자 활성화 부분들은 이제 그 베이스가 이제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떤 게 녹색이고 어떤 게 녹색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지워놓은 게 이제 녹색 분류 체계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 그러니까 이제 녹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이고요. 이게 이제 원칙은 여기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녹색 부분 67개, 그다음에 전환 부분 7개 해서 74개 부분을 이제 일단 녹색 분류 체계에서 녹색이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녹색으로 분류된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저희가 한국형 녹색 채권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채권 발행해서 한국형 녹색 채권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2차 보존 지원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의 틀로 만들었고요.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서 녹색 채권의 어떤 적합성 판단이나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검토 기관 등록 관리 체계 등을 통해서 제도 운영 자체 내실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이제 그 밑에 5가지 사항들을 저희 제도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시범 사업했을 때는 약 6,400억 정도 좀 시간이 짧긴 했지만 이제 좀 이게 녹색 채권을 저희가 한국형 녹색 채권을 만드는데 이 제도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확신들을 가질 수 있는 해였고요. 작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2차 보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저희가 약 4조 6천억 정도 발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업들의 관심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25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4.6조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라든가 건축이나 신생생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녹색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어떤 뭐 도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발행 절차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채권을 이제 하면서 이제 출범을 시키고 나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러면 녹색에 투자하고 싶은 중소중견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죄송합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녹색 채권은 저희가 이제 지원 기간이나 신청 요건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한 금리를 대기업은 0.2%, 중소중견기업은 0.4%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금리 지원 부분들을 조금 이유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금 조달 중에서 채권과 관심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공고 전이라도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채권은 대기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중소중견기업들은 녹색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제가 작년에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만드는 상품이 녹색자산 유동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이제 유동성이 높은 증권을 발행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단독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이자 부담이나 금융비용 경감 이런 걸 목적으로 이제 경감을 통해서 녹색 투자를 촉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이런 데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기술보증기금까지 좀 확대를 해서 진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내용으로 보면 금리를 저희가 중소기업은 연 4%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저희 출범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74개 기업이 약 1,550억 정도의 유동화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 또 이제 녹색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뭐 관심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여건만 갖춰지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발행 절차는 뭐 녹색 채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외부 검토까지 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검토 비용은 뭐 기술원에서 다 환경부와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부담은 없습니다. 유동화증권은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변함없이 4%, 2%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금 사용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운정자금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는 그런 차이들이 약간 있고요. 기업당 최대 3억 원 정도의 지원 한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환경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빨리 한다고 그랬는데도 예정보다 조금 지났는데 사실 저희는 ESG 규제 부분들이 규제가 아닌 이런 부분들을 국내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뭐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뭐 세계 시장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저희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필주 단장님께서는 ESG 규제 동향을 기반으로 구성한 올해 환경부와 기술원의 각종 ESG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참석자분들의 사전 질의사항 중에 몇 가지를 대신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ESG 관련 지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과 지원 사업의 절차,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발표 자료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환경부를 통한 보도 자료, 또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의 공고 등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공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전에라도 좀 관심이 있다면 발표 자료에 있는 문의초로 조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정보 공개 제도 관련 질문입니다.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편한 공개 예정일과 금융위원회 공시와의 연계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이제 항목 개편 부분들을 작년에 좀 진행을 했고요. 작년 말에 저희가 11월 달에 공청회까지 지금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은 나왔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개정하기 전에 관계부처 협의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저희가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좀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기업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정보를 여기에다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저기 금융위에서 공시 기준 만들면 또 거기에도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저희가 공시 기준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서 뭐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환경부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하는 공시의 이의와 관련된 정보들은 저희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좀 공개 제도와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복해서 입력하거나 중복해서 관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연계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의 입장도 저희가 어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업분들께서 이제 혹시 자리에 가시면 저희 정보공개 제도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많이 얘기를 해주고 다니시면 훨씬 더 저희가 작업하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ESG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기업에서는 인력 편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것도 발표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실습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 중인 게 이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 위주로 해야지만 사실은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온라인 강의로 이게 가능할까 심도 있는 교육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중점을 안 두고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온라인까지 이렇게 좀 확대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진행하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수료증이라는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수료증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바 내에서는 아직까지 ESG와 관련된 그 민간 자격증들은 뭐 매출 교육하고 무슨 민간 평가사 이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강료도 굉장히 비싸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ESG 관련한 전문가 자격증을 만든다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발표 내용 중에 국제 탄소 규제 대응 수단으로 환경성적 표지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국제 통용 발자국이라는 인증 제도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적 표지 인증과 국제 통용 발자국의 차이점과 국내 기업의 경우 둘 중 어느 인증을 받는 것이 기업에게 이득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곤란한 질문이네요. 곤란한 질문인데 왜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타부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 석상이니까. 네,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희 환경성적표시 제도는 발표에서 보셨지만 20년 이상 된 제도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인증받은 제품이 7,000개가 넘는다. 뭐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국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 저희 제도가 조금 뭐 저희 제도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꾸준하게 관련 DB를 구축해 왔다. 그리고 그런 DB들을 뭐 국제 등록 플랫폼에 등록을 하는데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뭐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뭐 인증받은 그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통용이 되는 일부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제 그 뭐 노르웨이나 유럽 쪽과 같이 상호 인증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모든 인증 제도가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되는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인정해 주느냐라는 부분들이지 한 개 인증을 받으면 마치 모든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증 제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정도로 뭐 인식이 되는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확장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일정 정도의 틀을 갖추면 된다. 이 정도의 원칙적인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LCA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객사로부터 LCA 3자 인증 요구를 받는 중인 기업이시라고 합니다. LCA 산정이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LCA DB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발표 자료도 저희가 DB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원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저희는 DB를 얼마든지 구축해 드릴 수 있는데 기업에서 내가 내 정보를 왜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는 DB를 구축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기업에서는 나는 구축을 내 건 안 줄 거야. 근데 국가 DB는 좀 내놔. 이런 DB를 구축해 줘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가 유리하고 내가 불리해가 아니라 사실은 이 국가 차원의 DB를 구축하는 게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국가에도 유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DB를 다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품목과 관련된 기초 DB부터 시작해서 DB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계시는 기업분들께서 좀 이렇게 본인 기업들의 데이터를 내놓으면 기업 데이터를 제공해서 같이 국가 DB를 구성해 물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DB를 구축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들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DB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구축하는 통로들은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은 발표자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이 자리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DB 같이 구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좀 제안을 드리면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같이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제 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박필주 단장님의 발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